AI 강국, 반도체 강국, 그리고 미중 사이의 균형자 모두가 한국과 협력하길 원합니다. 이제 서울이 새로운 외교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5년 10월 28일 인천국제공항이 유난히 분주했습니다. 이번 주 특별기가 연이어 도착합니다. 공항 관계자가 무전으로 보고했어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세계 정상들이 몰려옵니다. 활주로에 전용기들이 줄지어 착륙했습니다. 첫 번째 비행기 에어포스원이었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렸습니다. 두 번째 비행기 중국 정부 전용기 시진핑 주석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세 번째 일본 총리 전용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내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한 기자가 동료에게 물었어요. 미국, 중국, 일본 정상이 나흘 사이에 연속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겁니다. 왜요? 한국이 이제 세계의 중심이니까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국빈 방문 일정입니다. 외교비서관이 보고했어요. 10월 28일 트럼프 대통령, 29일 시진핑 주석, 31일 다카이치 총리. 나흘간 3명의 정상이 연속으로 방문합니다. 나흘에 3명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전례 없는 일입니다. 외교비서관이 답했어요. 과거엔 우리가 그들을 찾아갔는데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왜 갑자기요?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외교비서관이 설명했어요. AI 강국, 반도체 강국, 그리고 미중 사이의 균형자. 모두가 한국과 협력하길 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뉴욕 유엔본부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브리핑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외교 흐름의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빨간 화살표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과거 외교의 중심은 워싱턴, 베이징, 브뤼셀이었습니다. 구테흐스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제 서울이 새로운 외교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모두에게 필요한 나라가 됐기 때문입니다. 구테흐스가 답했어요. 미국에게는 기술 파트너, 중국에게는 대화 창구, 일본에게는 경쟁자이자 협력자. 한국 없이는 글로벌 이슈를 풀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워싱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님의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안보보좌관이 보고했어요. 왜 내가 한국에 가야 합니까?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국무장관이 답했어요. AI, 반도체, 배터리. 미국이 필요한 모든 기술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과의 동맹이 필수입니다. 알았습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 가겠습니다. 베이징 중난하이. 중국 지도부 회의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외교부장이 보고했어요. 우리도 가야 합니까? 시진핑이 물었습니다. 가야 합니다. 외교부장이 강조했어요. 한국은 미중 사이의 균형자예요. 미국이 선점하면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AI, 배터리. 한국 방문을 준비하세요. 시진핑이 지시했어요. 도쿄 총리관저.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참모들과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모두 한국을 방문합니다. 외무대신이 말했어요. 10월 28일 트럼프, 29일 시진핑. 연속입니다. 우리는요? 다카이치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가야 합니다. 외무대신이 답했어요. 한국이 동아시아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일본이 소외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도 필요합니다. 31일로 일정을 잡으세요. 다카이치가 결정했어요.
미중 정상 바로 뒤에 가야 합니다. 뉴욕 CNN 본부. 앵커가 특집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전례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화면에 인천공항 영상이 나왔습니다. 각국 정상들의 전용기가 줄지어 착륙하고 있었어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3명의 정상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화면이 전문가 인터뷰로 바뀌었어요. 한국이 새로운 외교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 교수가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워싱턴이나 베이징에서 만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울입니다. 왜 서울입니까? 한국이 모두에게 필요한 나라가 됐기 때문입니다. 교수가 설명했어요. 미국에게는 기술 동맹, 중국에게는 대화 파트너, 유럽에게는 경제 협력자. 한국 없이는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런던 파이낸셜 타임스. 특집 기사가 나갔습니다. 서울 더 뉴센터 오브 글로벌 디플로머시. 서울 글로벌 외교의 새로운 중심.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미국, 중국, 일본의 정상이 연이어 서울을 방문한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찾아가는 시대가 됐다. 기술력, 경제력, 그리고 외교적 균형감. 한국은 3박자를 모두 갖춘 유일한 나라다. 뉴욕타임스도 비슷한 기사를 실었어요. 코리어 라이저즈 에즈 글로벌 파워 브로커. 한국 글로벌 파워 브로커로 부상. 한국의 위상이 극적으로 변했다. 이제 세계 지도자들이 서울로 향한다.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옥상.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외교비서관이 다가왔어요. 대통령님, 일정이 너무 빡빡합니다. 괜찮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어요. 이건 기회예요.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순간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 중국, 일본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서울 불빛을 바라봤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의 힘입니다. 기술, 경제, 문화, 외교. 이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합니다. 인천공항 하늘 위로 또 한 대의 전용기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모이고 있었어요. 더 이상 한국은 중간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무대 그 자체였어요. 2025년 10월 15일 베이징 중난하이 중국 외교부 장관이 긴급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28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시진핑 주석이 자료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우리는요? 아직 확정된 일정이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시진핑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국이 먼저 한국을 가면 우리는 뒤처집니다. 즉시 한국 방문을 추진하세요. 트럼프 바로 다음 날로요. 알겠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숙였어요. 2025년 10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물었어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대통령님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언제요? 10월 29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문 바로 다음 날이에요. 대통령이 잠시 생각했어요. 중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군요. 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외교비서관이 말했어요. 사드 배치 이후 한중 관계가 냉랭했는데 이번에 시 주석이 직접 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합니다. 메시지에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받아들이세요. 한중 관계도 중요합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 외교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변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료가 발표했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지수 세계 3위, AI 역량 세계 2위, 반도체 생산 세계 1위.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관료가 강조했어요. 미국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한국은 완전히 미국 편으로 기울 겁니다. 한중 관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또 다른 관료가 말했습니다. 사드 문제로 우리가 너무 강경했어요. 이제는 유연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석께서 직접 가시는 겁니다. 첫 번째 관료가 답했어요. 서울 외교부. 중국 담당 국장이 브리핑하고 있었습니다. 시 주석 방한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겠습니다. 국장이 말했어요. 첫째, 중국의 대한국 정책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압박했지만 이제는 협력을 원합니다. 둘째,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셋째, 중국도 한국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AI, 반도체, 배터리. 이번 방문은 중국이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워싱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중국이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안보보좌관이 보고했어요. 우리 방문 바로 다음 날이군요.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노골적입니다. 우리를 견제하려는 거예요. 예상된 일입니다. 국무장관이 말했어요. 한국이 중요해졌으니 중국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보보좌관이 답했어요. 한국은 균형 외교를 할 겁니다. 양쪽 모두와 협력하면서 실리를 챙기는 거죠. 그게 현명한 선택이긴 하죠. 트럼프가 인정했어요. 도쿄 총리관저. 다카이치 총리가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 28일, 중국 29일 한국 방문입니다. 외무대신이 말했어요. 연이어 가는군요. 다카이치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31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도 강화해야 해요. 뉴욕타임스. 기사가 나갔습니다. 시진핑 한국 공식 방문 확정. 한중 관계 정상화 신호. 기사 내용이었어요.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사드 갈등 이후 냉각됐던 한중 관계의 복원이다. 둘째,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중국도 인정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필수적인 파트너가 됐다. 런던 파이낸셜 타임스도 분석 기사를 실었어요. 한국, 미중 균형의 새로운 축. 미국 대통령과 중국 주석이 이틀 연속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주변부 국가가 아니라는 증거다. 미중 모두 한국 없이는 자신들의 전략을 완성할 수 없다. 기술,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한국은 필수다. 서울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의실이었습니다. 한국 외교의 새로운 국면을 논의하겠습니다. 교수가 말했어요. 과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했어요. 어느 편도 안 되려고 조심했죠. 하지만 지금은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교수가 답했어요. 한국이 강해졌어요. 기술력, 경제력이 올라가면서 협상력이 생겼죠.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한국이 주도권을 쥔 겁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한 주도권은 아니지만 과거보다 훨씬 강한 입장이에요. 베이징 공항. 2025년 10월 28일 밤. 시진핑 주석이 전용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서울입니다. 외교부장이 말했어요. 준비는 끝났습니까? 시진핑이 물었습니다. 네. 한국과 다방면 협력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시진핑이 말했어요. 한국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파트너예요.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어제 갔습니다. 외교부장이 말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한국에게 선택지를 줘야죠.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전용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과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시 주석이 옵니다. 외교비서관이 말했어요. 어제 트럼프를 만났고 내일은 시진핑. 이틀 연속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전례 없는 일이죠. 대통령이 말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위상입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를 필요로 해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겠습니까? 균형입니다. 대통령이 답했어요. 우리는 미국의 동맹이지만 중국과도 협력할 겁니다. 양쪽 모두와 윈 하는 거죠. 그게 한국의 길입니다. 베이징에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 시진핑 주석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나라가 됐어요. 중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은 달랐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추.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나라. 그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위치였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서울 삼성동 뒷골목 작은 치킨집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 특별한 손님이 옵니다. 주인이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누구요? 그건 비밀인데. 엄청난 분들이래요. 저녁 8시. 검은 세단 3대가 골목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내렸어요. 두 번째 차에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내렸습니다. 세 번째 차.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젠슨 황이었습니다. 여기가 맞습니까? 젠슨 황이 물었어요. 네. 여기가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치킨집이래요. 이재용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뉴욕도 실리콘밸리도 아닌 서울 골목이라니. 젠슨 황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이게 진짜 한국이죠. 세 사람이 치킨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기름 냄새가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치맥 3세트 주세요. 정의선이 주문했어요. 치맥이요? 젠슨 황이 물었습니다. 치킨과 맥주요. 한국의 소울푸드죠. 이재용이 설명했어요. 치킨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자, 건배합시다. 정의선이 맥주잔을 들었어요. 한국과 엔비디아의 협력을 위해. 건배. 세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젠슨 황이 말했어요. 회동 장소가 호텔 라운지나 고급 레스토랑일 줄 알았는데 우리는 격식 차리는 걸 안 좋아해요. 이재용이 웃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편한 곳에서 하는 게 낫죠. 좋습니다. 저도 편한 게 좋아요. 젠슨 황이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오, 맛있는데요? 그렇죠? 제가 20년 단골이에요. 정의선이 말했어요. 한동안 치킨을 먹으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젠슨 황이 본론을 꺼냈어요. 차세대 GPU 이야기를 하죠. 세 사람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B200 칩이 내년 출시됩니다. 젠슨 황이 말했어요. H100보다 5배 빠른 성능이에요. 한국에 얼마나 공급 가능합니까? 이재용이 물었습니다. 100만 장. 젠슨 황이 답했어요. 두 회장이 놀랐습니다. 100만 장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젠슨 황이 설명했습니다. 삼성과 공동 생산입니다.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삼성이 제조하는 거죠. 관심 있습니다. 이재용이 즉답했어요. 우리 파운드리가 준비됐어요. 3나노 공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요? 젠슨 황이 정의선을 봤어요. 제네시스 전 차종에 엔비디아 자율주행 칩을 탑재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정의선이 답했어요. 우리도 원하던 겁니다. 협력합시다. 그럼 합의입니까? 젠슨 황이 물었어요. 합의입니다.
두 회장이 동시에 답했습니다. 젠슨 황이 맥주잔을 들었어요. AI의 미래를 위해. AI의 미래를 위해. 세 사람이 다시 잔을 부딪혔습니다. 옆 테이블. 젊은 커플이 앉아 있었어요.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지? 여자가 속삭였습니다. 몰라. 근데 분위기 있어 보여. 남자가 답했어요.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AI 산업의 미래가 결정되고 있다는 걸.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어요. 젠슨 황이 말했습니다. 한국에 엔비디아 AI 연구소를 세우고 싶어요. 어디에요? 이재용이 물었습니다. 판교요.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큰 연구소를 만들 겁니다. 환영합니다. 정의선이 말했어요. 한국 AI 생태계가 더 강해질 거예요. 왜 한국입니까? 이재용이 물었어요. 솔직히 궁금해요. 일본도 있고 대만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는데. 간단해요. 젠슨 황이 답했습니다. 한국이 제일 빠르니까요. 빠르다는 게요? 실행 속도요. 젠슨 황이 설명했어요. 작년에 GPU 26만 장을 줬잖아요. 다른 나라였으면 1년 걸려서 준비했을 거예요. 한국은 3개월 만에 데이터 센터 세우고 가동했어요. 이게 한국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선택합니다. 두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이재용이 말했어요. 치킨 한 마리가 더 나왔습니다. 서비스예요. 주인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이 분위기 좋네요. 젠슨 황이 말했어요. 뉴욕 미슐랭 레스토랑보다 훨씬 편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치킨집을 좋아하죠. 정의선이 말했습니다. 격식 없이 편하게 만나는 거. 이게 한국 문화예요. 배워가겠습니다. 젠슨 황이 웃었어요. 밤 11시. 회동이 끝났습니다. 세 사람이 밖으로 나왔어요. 오늘 좋았습니다. 젠슨 황이 악수를 청했어요. 저도요. 좋은 파트너십이 될 거예요. 이재용이 답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정의선이 말했어요. 올게요. 이 치킨집 맛집이네요. 젠슨 황이 웃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세 대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치킨집 주인이 테이블을 치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손님들 뭔가 달랐어. 분위기가. 옆 테이블 커플이 계산하며 말했어요. 사장님, 방금 나간 분들 누구예요? 글쎄, 그냥 회사원들 아닐까? 주인이 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엔비디아, 삼성, 현대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차세대 GPU 100만 장 한국 공급 확정. 엔비디아, 판교의 AI 연구소 설립. 기자들이 놀랐어요. 어젯밤 갑자기 발표됐어요. 한 기자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회의했대요? 그건 비공개래요. 실리콘밸리 언론들도 보도했습니다. 젠선 황스 코리어 트립 실즈 메이저 AI 딜. 젠슨 황의 한국 방문, 대형 AI 딜 성사.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 역사적인 합의가 삼성동 뒷골목 치킨집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기름 냄새 나는 작은 테이블에서 AI의 미래가 결정됐다는 걸. 이것이 한국이었습니다. 격식보다 실속. 거창한 무대보다 편한 공간. 그곳에서 진짜 혁신이 일어났어요. 젠슨 황이 뉴욕도 실리콘밸리도 아닌 서울을 택한 이유였습니다. 2025년 10월 28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 에어포스원이 착륙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어요. 환영합니다, 대통령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오, 직접 나오셨군요. 트럼프가 놀랐어요. 당연하죠. 귀한 손님이신데요. 두 대통령이 악수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고속도로 양옆으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저것 좀 보세요. 트럼프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말했어요.
감동적이네요. 트럼프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싶습니다. 이재명이 말했어요. 동의합니다. 트럼프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에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요? 한국 측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협상 가능합니다. 트럼프가 답했습니다. 과거에는 강경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의 가치를 인정해요. 한국 측이 놀랐어요. 트럼프가 이렇게 유연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1시. 청와대 인근 한정식집. 공식 오찬이었습니다. 테이블에 한국 전통 요리가 가득 차려졌어요. 이게 다 뭡니까?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불고기, 갈비찜, 잡채, 전, 그리고 김치입니다. 이재명이 설명했어요. 다 한국 전통 음식이에요. 트럼프가 불고기를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는데요? 마음에 드셔서 다행입니다. 미국에서도 한식이 인기예요.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BTS 덕분인가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K-팝뿐 아니라 K-푸드, K-드라마, K-테크놀로지. 이재명이 말했어요. 한국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놀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오후 3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방문이었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공장 내부. 트럼프가 클린룸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뭘 만듭니까? 세계에서 가장 작은 칩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설명했어요. 3나노미터 공정이에요. 머리카락 두께의 3만 분의 1입니다. 믿기지 않네요. 트럼프가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걸 만들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이재용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지금 이 기술을 가진 나라는 한국과 대만뿐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요한 거군요. 트럼프가 이해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녁 7시. 국빈 만찬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특급 호텔. 500명의 하객이 모였어요. 한국과 미국의 정재계 인사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한미동맹 71년.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전쟁을 이겨냈고 함께 번영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 건배. 500명이 일제히 잔을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답사를 했어요. 한국에 와서 놀랐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기술,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환대가 특별했습니다. 공항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이것이 진짜 동맹이구나 싶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만찬 후 트럼프와 이재명이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말했어요. 과거에 저는 한국을 잘 몰랐어요. 그저 미국이 보호하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가 계속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파트너예요. 대등한 동맹이죠. 고맙습니다. 이재명이 답했습니다. 우리도 미국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길도 가야 해요. 당연합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한 한국이 미국에게도 좋아요. 밤 11시. 트럼프가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참모들이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완벽했어요. 트럼프가 답했습니다. 한국의 환대는 백악관보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힘을 직접 봤어요. 기술, 경제, 문화. 이제 알겠어요. 왜 중국이 내일 오는지. 왜입니까? 한국이 중요하니까요. 트럼프가 답했어요. 누구든 한국과 손잡고 싶어 할 겁니다. 워싱턴 백악관. 같은 시각 미국 동부 시간 낮 12시.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대성공이었습니다. 대변인이 말했어요. 대통령님은 한국의 환대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모든 면에서요.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공항 영접부터 정상회담, 오찬, 만찬까지 한국의 세심함과 품격을 느꼈다고 하셨어요. 특히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변인이 메모를 읽었어요. 백악관보다 따뜻한 환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뉴욕타임스. 긴급 기사가 나갔습니다. 트럼프 프레이즈스 사우스 코리어즈 스페셜 하스퍼텔러티. 트럼프, 한국의 특별한 환대 극찬. 기사 내용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에서 받은 환대를 극찬했다. 그는 백악관보다 따뜻했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자존심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데 한국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감탄했다. CNN도 보도했습니다. 사우스 코리어즈 디플로매틱 메스터리 안 디스플레이. 한국의 외교 역량 과시. 한국이 어떻게 트럼프를 대했는지는 외교의 교과서다. 환대와 실리를 동시에 챙기는 고도의 전략이었다. 다음 날 아침, 트럼프가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오고 싶네요. 그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이재명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다음엔 골프 치러 오세요. 좋은 생각이네요. 트럼프가 악수를 청했어요. 훌륭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포스원이 이륙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트럼프가 참모들에게 말했어요. 한국은 진짜 동맹이에요. 앞으로 한국을 더 중시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환대에, 한국의 품격에. 이것이 외교의 힘이었어요. 기술과 경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진짜 힘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오전 11시 인천국제공항 일본 총리 전용기가 착륙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내렸어요. 일본 첫 여성 총리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총리님. 이재명 대통령이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카이치가 밝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차 안. 서울로 가는 길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다녀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다카이치가 말했어요. 네. 사흘 연속 정상회담이네요. 이재명이 답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바쁘시겠어요. 다카이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속에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도쿄 같은 시각. 일본 외무성 상황실이었습니다. 총리님이 서울에 도착하셨습니다. 차관이 보고했어요. 미국 다음, 중국 다음, 그리고 우리. 외무대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순서가 의미심장하네요. 한국이 우리보다 위에 있다는 뜻입니까? 한 관료가 물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차관이 답했습니다. 경제 규모는 우리가 아직 크지만 기술력과 영향력은 한국이 따라잡았어요. 아니, 일부는 넘어섰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한일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원합니다. 다카이치가 말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답했습니다. 과거사 문제가 있지만 미래를 봐야죠. 감사합니다. 다카이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한국의 비결이 뭡니까? 다카이치가 물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일본이 한국보다 앞섰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더 빠르게 움직이죠. 이재명이 그녀의 말을 이었어요. 비결이라면 속도와 결단력입니다. 속도요? 네. 우리는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실행해요.
이재명이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AI 배터리. 기회가 오면 즉시 투자하고 개발합니다. 일본은 너무 신중한 것 같아요. 다카이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회의를 많이 하죠. 합의를 오래 구합니다. 그러다 기회를 놓쳐요. 맞습니다. 이재명이 공감했어요. 속도의 시대예요. 신중함도 중요하지만 너무 느리면 뒤처집니다. 다카이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러 온 거였어요. 오후 2시. 판교 네이버 본부 방문이었습니다. 최수연 대표가 직접 안내했어요. 이게 하이퍼클로바엑스입니다. 화면에 한국형 AI가 나타났어요. 일본어도 할 수 있습니까? 다카이치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시연해드리죠. AI가 유창한 일본어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대단하네요. 다카이치가 감탄했습니다. 일본도 AI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에요. 차이가 뭘까요? 최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투자와 속도입니다. 다카이치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은 과감하게 투자해요. GPU 76만 장이잖아요. 일본은 그 정도 결단을 못 내립니다. 저녁 6시. 한일 경제인 만찬이었습니다. 양국 기업인 200명이 모였어요. 한일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이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 일본의 자본. 합치면 최강이에요. 동의합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답했습니다. 함께 성장합시다. 다카이치가 연설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과거 일본은 한국을 후배로 봤어요. 우리가 앞서간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청중들이 집중했어요. 한국은 이제 우리의 경쟁자이자 배워야 할 대상입니다. 특히 AI, 반도체, 배터리. 이 분야에서는 한국이 앞서요. 일본은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본 총리가 공개적으로 한국을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만찬 후, 다카이치와 이재명이 따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리님, 진심이셨습니까? 이재명이 물었어요. 네, 진심입니다. 다카이치가 답했습니다. 일본이 변해야 해요. 과거의 자만심을 버려야 합니다. 한국이 강해진 건 인정해야죠. 그녀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두렵기도 해요. 두렵다니요? 일본이 계속 뒤처질까 봐요. 다카이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일본은 느려요. 이대로 가면 격차가 더 벌어질 겁니다. 함께 성장하면 됩니다. 이재명이 말했어요. 경쟁하되 협력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다카이치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엔 진짜 미소였습니다. 도쿄 NHK 긴급 특집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서울 발언이 화제입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화면에 다카이치의 연설이 재생됐어요. 일본은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일본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총리가 저런 말을 하다니. 한 시청자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한국이 우리를 따라잡았어요. 또 다른 시청자가 답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도쿄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긴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일 관계의 전환점입니다. 교수가 말했어요. 과거에는 일본이 위, 한국이 아래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수평 관계입니다. 아니,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이 위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역전됐습니까? 한 학생이 물었어요. 속도입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일본은 합의를 중시해요. 느리지만 안정적이죠. 하지만 21세기는 속도의 시대예요. 한국은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움직여요. 그게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카이치가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공항에서 이재명이 배웅했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다카이치가 말했어요. 저도요. 일본의 경험도 배울 게 많아요.
이재명이 답했습니다. 함께 성장합시다. 네. 경쟁하되 협력하겠습니다. 다카이치가 악수를 청했어요. 비행기 안. 다카이치가 참모들에게 말했어요. 일본이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비서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처럼 빨라져야 해요. 결정도 빠르고 실행도 빨라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다카이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뒤처질 겁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보였어요. 서울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카이치는 생각했어요. 넘어서고 싶은 나라. 동시에 닮고 싶은 나라. 그것이 지금 일본에게 한국이 갖는 의미였습니다. 미소 속에 감탄이 있었고 감탄 속에 긴장이 있었어요. 한국의 부상이 일본에게 주는 압박. 하지만 동시에 배울 점도 명확했습니다. 속도, 결단력, 그리고 과감한 투자. 다카이치는 그것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2025년 11월 1일 뉴욕 CNN 본부. 긴급 특집 방송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나흘간의 서울을 정리하겠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화면에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10월 28일 트럼프 대통령, 10월 29일 시진핑 주석, 10월 31일 다카이치 총리. 나흘간 3명의 정상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앵커가 강조했어요. 제목을 뭘로 할까요? 프로듀서가 물었습니다. 서울 비컴즈 더 뉴 저니버. 앵커가 답했어요. 서울, 새로운 제네바가 되다. 방송이 나갔습니다. 지난 나흘간 서울에서 벌어진 일은 역사적입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미국, 중국, 일본의 정상이 연이어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는 한국이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외교의 중심입니다. 런던 로이터 통신. 긴급 속보가 나갔습니다. All eyes on Korea. 모든 시선이 한국으로. 기사 내용이었어요. 2025년 10월 마지막 주. 세계는 한국을 주목했다. 트럼프, 시진핑, 다카이치가 나흘 사이에 서울을 방문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한국이 21세기 새로운 파워로 부상했다는 신호다. 파리 르몽드. 일면 톱기사였습니다. 라 코이 오센터 두만드. 세계 중심의 한국. 한국이 세계 외교의 중심축으로 떠올랐다.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았지만 이제는 양쪽 모두가 한국을 찾아온다. 도쿄 아사히 신문. 사설이 실렸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 한국은 빠르게 움직였고 일본은 느렸다. 그 결과가 지금이다. 세계 정상들이 서울로 가지 도쿄로 오지 않는다. 베이징 인민일보. 조심스러운 논조였습니다. 한국, 새로운 외교 균형점.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높아졌다. 중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뉴욕 타임스퀘어. 거대한 전광판에 뉴스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서울 더 뉴 디플로매틱 허브. 서울 새로운 외교 허브.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한국이 저렇게 중요한 나라였어? 한 남자가 물었어요. 요즘 대세래. 기술도 최고고 문화도 핫하고. 여자가 답했습니다. BTS, 오징어 게임, 그리고 이제는 외교까지. 한국 대단하네. 런던 BBC 월드 뉴스. 특집 토론이 열렸습니다. 한국의 부상을 논의하겠습니다. 진행자가 말했어요. 패널로 국제정치 전문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한 이유는 뭡니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문가가 답했어요. 기술, 문화, 외교. 한국은 이 3가지를 동시에 발전시켰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술면에서 반도체, AI, 배터리에서 세계 최고예요. 두 번째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문화면에서 K-팝, K-드라마가 세계를 사로잡았죠. 그리고 외교면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자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전문가가 덧붙였어요. 이 조합이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따라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가 답했어요. 한국의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어요. 결정도 빠르고 실행도 빠릅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 칼럼이 실렸습니다. What Singapore can learn from Korea. 싱가포르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것. 한국은 작은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모델을 보여줬다. 기술에 투자하고 문화를 육성하고 외교를 다각화했다. 싱가포르도 이 길을 따라가야 한다. 인도 타임스 오브 인디아. 특집 기사였습니다. 코리어즈 라이즈 레선즈 포 인디어. 한국의 부상 인도를 위한 교훈. 1960년대 한국과 인도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선진국이고 인도는 아직 개발도상국이다. 차이는 속도와 집중이었다.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에 집중했고 빠르게 실행했다. 브라질 글로브. 남미 최대 신문이었습니다. 꼬레이아 오 노보 모델로 디 디셈볼비멘토. 한국 새로운 발전 모델.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선진국이 됐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배워야 할 모델이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브리핑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홍보수석이 보고했어요. 스크린에 각국 언론 헤드라인이 나타났습니다. 서울 비컴즈 더 뉴 저니버 CNN. 오라이즈 안 코리어 로이터. 라 코이 오센터 두 만드 르몽드. 전부 긍정적입니까? 대통령이 물었어요.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수석이 답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외교력, 문화력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뭡니까? 요즘은 한국이랑 어울려야 대세다.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서울 강남구 코엑스. 외신 기자클럽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50명의 해외 특파원이 모였어요. 지난 나흘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역사적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 특파원이 답했습니다. 제가 20년간 특파원 생활을 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에요. 나흘간 3명의 정상. 이건 서울이 제네바나 뉴욕 수준이 됐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중요합니까?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중요합니다. BBC 특파원이 답했습니다. 기술은 한국이 최고예요. AI, 반도체, 배터리. 외교적으로도 미중 사이의 균형자죠.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도 막강합니다. 이 조합을 가진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됩니까? 로이터 특파원이 말했어요.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 정도입니다. 트위터 X. 해시태그가 급상승하고 있었어요. 서울 디플로시 50만 트윗. 오라이즈 온 코리아 80만 트윗. 코리아 라이징 120만 트윗.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이즈 더 뉴 센터 오브 더 월드. 코리어 이즈 나트 저스트 K-팝 애니모. 한국 관련 영상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대형 전광판에 외신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시민들이 멈춰서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렇게 대단했어? 한 시민이 말했어요. 자랑스럽네요. 옆 사람이 답했습니다. CNN에서 서울을 제네바라고 하네요. 대단해. 정말 대단해. 세계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즘은 한국이랑 어울려야 대세다.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이제 세계의 시선은 한국을 향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과 회의하고 있었어요. 지난주를 평가하겠습니다. 외교비서관이 말했습니다.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화면에 정리된 자료가 나타났어요. 트럼프, 시진핑, 다카이치. 3명의 정상 방문. 전 세계 언론 보도 3,500건. 소셜미디어 언급 1,200만 건.
한국 위상지수 역대 최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외교비서관이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70년 전 우리는 전쟁의 폐허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기술도 자본도 심지어 먹을 것도 부족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대통령이 참모들을 봤어요. 세계 정상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기술을 배우러, 협력을 논의하러.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아십니까?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이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연설하고 있었어요. 21세기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강대국만이 세계를 이끌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서울의 빨간 점이 크게 표시됐습니다. 중견국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선두에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의 중심이자 외교의 중재자이자 문화의 전파자입니다. 21세기 모델 국가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워싱턴 백악관. 트럼프가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전략을 재조정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과거에는 한국을 보호해야 할 동맹으로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어떻게 봅니까? 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파트너입니다. 대등한 파트너. 트럼프가 답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필요하고 한국의 외교력도 필요해요. 우리가 한국에게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베이징 중난하이. 시진핑도 같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략을 수정하겠습니다. 그가 지시했어요. 더 이상 압박하지 마세요. 협력하세요. 한국이 없으면 우리의 기술 발전도 어렵습니다. 도쿄 총리관저. 다카이치가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처럼 빨라져야 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어떻게요?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세요. 회의를 줄이고 실행을 늘리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AI, 반도체, 배터리. 한국이 하는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런던 킹스칼리지 국제정치학과 강의가 열렸습니다.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논의하겠습니다. 교수가 말했어요. 20세기는 강대국 외교의 시대였어요. 미국, 소련, 중국. 하지만 21세기는 다릅니다. 화면에 한국 국기가 나타났어요. 중견국 외교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교과서예요. 어떤 점에서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균형 외교입니다. 교수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지만 중국과도 협력해요. 일본과는 경쟁하지만 동시에 손잡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와 협력하면서 실리를 챙깁니다. 이게 21세기 외교의 정답입니다. 파리 시앙스포 정치대학원. 비슷한 강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교수가 말했어요. 무엇을요? 속도와 결단력입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유럽은 합의에 너무 오래 걸려요. 27개국이 동의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빨라요. 결정하고 즉시 실행합니다. AI에 투자하자. 바로 수십조 원을 쏟아붓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입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아시아의 미래를 논의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20세기는 일본의 시대였어요. 21세기 초는 중국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중반은요? 패널이 답했습니다. 한국의 시대입니다. 확신합니까? 확신합니다. 패널이 강조했어요. 기술, 문화, 외교. 한국은 세 가지를 모두 갖췄어요. 이런 나라는 드뭅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퓨처 오브 에이저 포럼이 열렸습니다. 40개국에서 2,000명이 모였어요. 개막 연설에 이재명 대통령이 섰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계속했어요. 함께 갑니다. 아시아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한국의 기술, 일본의 자본, 중국의 시장, 동남아의 잠재력. 함께하면 우리는 세계를 이끌 수 있습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 특집 기사가 나갔습니다. 한국의 세기 서울은 어떻게 세계 권력의 중심이 됐나? 2025년 10월. 이달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나흘간 3명의 정상이 서울을 방문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라는 증거다. 한국은 이제 세계의 무대 그 자체다. 기술의 중심, 외교의 중재자, 문화의 발신지. 한국은 21세기를 정의하는 나라가 됐다. 파이낸셜 타임스. 사설이 실렸습니다. 한국의 부상 세계를 위한 교훈. 한국은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답은 3가지다. 속도, 집중, 그리고 개방성. 한국은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했다. 핵심 산업에 집중했다. 그리고 세계의 문을 열었다. 다른 나라들도 이 모델을 따라야 한다. 서울 광화문광장.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대형 전광판에 각국 언론 헤드라인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시민들이 모여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단해졌네요. 한 시민이 말했어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노인이 답했습니다. 나 어릴 때는 배고팠는데 지금은 세계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와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세예요. 세계가 한국을 주목해요. 자랑스럽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산 대통령실 옥상. 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름답습니다. 외교비서관이 옆에 섰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꿈이에요. 기술자의 꿈, 예술가의 꿈, 외교관의 꿈. 그 꿈들이 모여서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요? 더 높이 올라갈 겁니다. 대통령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세계의 리더로. 대세의 이름, 대한민국으로. 2025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세계가 서울을 보았습니다. 트럼프도, 시진핑도, 젠슨 황도, 다카이치도 모두 한국으로 왔어요. 왜일까요? 한국이 기술의 중심이자 외교의 중재자이자 미래 산업의 실험장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계의 리더들이 말합니다. 요즘은 한국이랑 어울려야 대세다.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자부심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장 스토리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한국이 세계 외교의 중심이 된 이 순간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또 다른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